자, 먼저 여러분들 이 올려드린 강의 소스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열면 한글로 못 열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로 가십시오. 프로젝트의 프로퍼티즈로 가셔가지고, 왜 안 나와? 여기 인코딩을 EUC 빼기 KR EUC 빼기 KR로 선택하십시오. EUC 빼기 KR 잘 확인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열면 이제 한글이 다 보이고 컴파일이 될 겁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서 자, 제네릭 타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네릭 타입에 파라미터 t를 줍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오브젝트를 쓸지를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스트링을 쓸 수도 있고 인테저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원할 때마다 그것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박스 스트링, 박스 인티저를 종류별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박스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박스를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string, integer, student 모든 클래스 오브젝트를 이 친구가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오브젝트 요 데이터를 정확하게만 핸들링 처리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 여러 사람들과 컬래버레이션이나 업무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혹 이 오브젝트의 타입을 정해놓고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네릭 타입을 이용해서 타입을 지정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테저 객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인테저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타입은 인티저, int, long, float, 더블 같이 저희들이 선언해서 쓰는 이런 변수들이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이것을 객체로 바꾸어진 객체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이 따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티저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이거를 클래스로 바꾼 클래스 객체들이 다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객체에는 해당하는 프리미티브 타입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뒤에 얘가 나오는 것에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 올드 뉴, 자, 박스를 넣었습니다. 자, 이게 박스, 뉴 박스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뉴 박스. 여기에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래스라고 만들고, 어딘가 다른데 박스가 있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퍼블릭 void main 함수를 가지고서 박스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set obj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 object. 자,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파라미터 t가 있죠. 파라미터 t. 파라미터 t에 제가 값을 그 클래스의 타입을 정해주면 됩니다. 인테저를 주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요 인테저 타입이 여기에 t로 들어가게 됩니다. t로 들어가게 돼서 이 데이터의 타입이 인테저가 되는 겁니다. 인테저. 그래서 set 할 때 넣어줘야 되는 것이 뭐죠? 이게 이 t가 뭐죠? 지금 예제에서 인테저입니다. 인테저. 그래서 인테저를 넣어야 되는데, 자, 3, 인테저 3이죠. 이 num은 프리미트 타입입니까? 객체 클래스입니까? int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int 프리미티브 타입, num은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체로 바꿔주려면은 integer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숫자 3, 단순한 숫자를 객체 숫자 3으로 바꾼 겁니다. 객체 숫자 3으로.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두 개의 예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num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박스를 만들 때 박스에 인테저만 쓰겠다고 선언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인테저만 쓰겠다고 선언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자, 뒤에도 다 나오는데 요 예제는 T 안에 지금 새로운 박스 만들기 전에 기존의 박스입니다. 기존의 박스에다가 인테저를 10을 넣어서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헬로우 스트링을 만들어서 넣으면 박스의 내용이 없어지겠죠. 박스에 기존의 인테저 10의 내용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get 했을 때 스트링으로 타입 캐스팅 하면 이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요거는 괜찮은 로직입니다. 그런데 set hello world를 한 다음에 get 해서 인티저로 타입 캐스팅을 하면 타입 캐스팅 에러가 납니다. 혹시 예전에 인티저를 넣었던 걸 생각해서 다른 로직에서 인티저로 캐스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get obj라고 만들고 box dot get 해서 만들면 여기서 문제는 뭐죠? 여기서 문제는 왜 이게 빨간 줄 오류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브젝트를 인테저로 어사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child는 parent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parent는 child처럼 행동할 수 없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인테저처럼 행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인테저로 타입 캐스팅이 되면은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컴파일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죠? 스트링이 나왔는데 인테저로 타입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할 겁니다. 런타임 익셉션 중에도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이 발생할 겁니다.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그 상황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쓰는 것도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 타입을 쓴다. 제네릭 타입을 쓸 때는 원하는 것을 지정해 놓으면 한 타입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박스를 만들어서 로직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 오브젝트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hello world string이죠. 스트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로 월드에 to string의 오퍼레이션이 진행이 된 스트링 형태가 찍힐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되나요? 몇 번째 줄? 12번째 줄.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 저장이 되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 친구가 대신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박스에. 같은 걸 두 번 호출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에 셋 하면서 여기 이게 한 줄에 적혀져 있어서 셋 하면 이게 호출이 되면서 데이터 요 필드에 요 값이 저장이 되는데 같은 걸 두 번 호출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여기에 저장이 되겠지.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의미가 없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작동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넣어서 오브젝트를 받아서 오브젝트의 액션만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트링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스트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제가 지금 뭘 썼습니까? 여기서 instance of operation이 있습니다. instance of operation. instance of operation을 하시면은 이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의 타입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그렇지. 자, 요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직을 클래스별로 오브젝트를 일반적으로 받아서 가능할 만한, 사용할 만한 클래스를 인스턴스 오브 오퍼레이션으로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그때의 타입을 캐스팅하면은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제네릭 타입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처럼 스트링을 넣고 그리고 생성시킬 때도 스트링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생성시킬 때 안 넣으면 자동으로 맞는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요 두 개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요 두 개 말은 같은 말입니다. 컴파일러가 그 앞에 선언하는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애매모호한 것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고 여기서 인티저 여기서 셋할 때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인티저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스트링만 쓰겠다고 박스에 타입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인테저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인테저를 넣고 여기에 인테저를 넣어서 박스를 만들면 이 안에 인테저만 저장할 수 있는 박스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int는 프리미티브 타입이어서 바로 쓸 수 없고 이거를 이렇게 클래스에 해당하는 int ger 인테저 클래스 타입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스트링을 쓰겠다고 했는데 인티저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타입 변수들이 있습니다. t 이외에 주요한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t 위에 t value, key n 이런 것들이 자주 쓰입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간단한 거는 이제 tv 정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예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제를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tv, type, value, key 열쇠에 해당하는 값, 번호 n, 그리고 SUV는 두 번째, 세 번째 타입 뒤에 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 타입을 적어주지 않아도 해당하는 것을 자동으로 필린 해줍니다. 앞에 거가 확실하면 뒤에 것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필린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와 밸류가 있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키하고 V가 제네릭 타입으로 넘어갔습니다. 키하고 V가 제네릭 타입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키하고 V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언시킬 때 저희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페어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new ordered 페어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스트링과 인테저를 여기에 kv에 넣어줍니다. 스트링하고 인테저를 넣어서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ordered paired는 페어를 뭐 하고 있죠? implements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해서 로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로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친구는 pair이기도 하고 ordered pair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air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new ordered pair 하면 올바른 선언이겠죠. 그럴 때 키하고 밸류 타입을 스트링하고 인테저를 넣어서 저희들이 이 객체를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꽤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나도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형태가 몇 개밖에 없어서 이 범위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이 범위에서 KN, TV, SUV 이 범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row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row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 row 타입은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을 row 타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릭 타입이 JDK 5.0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네릭 타입을 넣는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작동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더라면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은 것과 같은 로직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선언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더라면 여기에 제네릭 타입 꺽쇠 t가 없죠. 꺽쇠 인테저, 꺽쇠 스트링이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꺽쇠 오브젝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꺽쇠 오브젝트가 들어갔다고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꺽쇠 오브젝트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 편의상 row 타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거. 자, 이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스트링
여기 스트링 박스는 스트링을 담는 박스로 선언이 돼 있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 로우 박스는 오브젝트를 담는 박스로 돼 있죠. 오브젝트를 담는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이 친구는 타입이 오브젝트인 걸로 간주되어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레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어레이 했던 것을 앞에 선언하는 클래스 타입이 제네릭 T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네릭 T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레이즈나 스트링이나 이런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요 T가 바로 스트링이나 인테저 같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요 T는 요거는 뭐죠? 꺽쇠 안에 있는 거. 요거는 제네릭 타입 우리가 호출할 때 적어주는 친구입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 두 번째 있는 T는 리턴 타입, 파라미터의 리턴 타입입니다. 예전에는 요게 없었죠. 요게 없었습니다. 꺽쇠 T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오브젝트 타입 스트링이 왔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요게 스트링, 요게 스트링, 요게 스트링, 요게 스트링. 근데 그 스트링을 T라고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받아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어떤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클래스의 어레이를 파라미터 받아가지고 그 어레이의 랭스 전체 길이의 빼기 1이니까 가장 끝에 있는 친구 맞죠? m-1번째 있으니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것을 리턴하면 이 친구의 타입은 t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타입이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어레이 닷 어레이 왜 어레이라고 하죠? 스태틱이기 때문에 어레이 닷은 뭐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정 요 친구가 들어가도록 요거는 바로 스트링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하면 요 친구 값이 요게 될 겁니다. 요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어레이여도 어레이에는 점 랭스가 있죠. 어떠한 어레이에도 자기의 랭스를 찾아주는 점 랭스가 있다고 지난 어레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 못하기? 다 했는 건데. 인티저, 어레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의 랭스는 점 랭스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레이여도 점 랭스 오퍼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스트링이라고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이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my name hello 또 아무거나 cloud 이렇게 그 다음에 my nums의
첫 번째 걸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페어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값이 결과가 뭐가 나오죠? 불리언 false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왜 점 compare to string을 하면 되는데 이게 my nums의 첫 번째 for 이게 불리언이 아니라 인티저구나.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보자. h가 헷갈린다. 다 소문자로 시작하게 해놓고 m하고 h 비교하면 누가 더 앞에 있죠? h가 더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c, b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cc가 사전 순서에 더 뒤에 있는 거죠. 이걸 하면 양수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a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같으면 뭐겠습니까? 브레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제로가 나오겠죠. 자, 이 compare to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 내에. 그래서 사전 순서대로 양수, 제로, 음수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숫자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내부 로직에 의해서 사전 순서대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일단 지금 확실한 것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에 따라서 사전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은 확실해. 근데 그 숫자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스트링에 compare to 구현된 로직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얼마만큼 되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네. 그거는 스트링의 자바 다큐멘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요거는 스트링이지, 스트링. 요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0으로 나오면 같은 거지. 요거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 진짜로? 그러니까 사전 순서에서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B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사전 순서에 더 앞에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compare to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compare to는 어디에서 구현되어 있죠? 그때 인터페이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스트링의 자바 다큐멘트에 가시면은 자바 스트링은 컴페어러블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페어러블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페어러블이면 compare to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compare to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바 스트링은 컴페어러블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컴페어러블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compare to 함수입니다. 그래서 compare to 함수가 분명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compare to. 여기 보시면 compare to라고 해서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에 compare two strings lexicographically. 이게 사전적 순서에 따라서 두 스트링을 비교하는 메서드라고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네릭 타입이면 이 친구가 T로 바뀌겠죠. 이 친구가 T로 바뀌고 이 친구가 T로 바뀔 겁니다. 이 친구가 T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T로 바뀌어서 그 T가 compare to를 하게끔 저희들이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레이를 가져와서 가장 큰 맥스를 찾아내는 로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T가 제네릭 타입으로 넘어오는 친구죠. 그게 여기서 정해지면 호출하는 적어주면 이게 정해질 겁니다. 이게 정해질 거고 이게 스트링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직을 보시면 널이거나 랭스가 제로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반환하고 끝나고,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랭스에서부터 compare to를 한 다음에 큰 거가 생기면 큰 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 로직이 끝나서 마지막 것을 리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max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compare to 함수는 comparable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언할 때 t를 comparable to를 extend 한 걸 여기에 넣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요거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러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러. 스트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클래스이 anything, comparable to를 implement한 모든 클래스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객체지향 개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comparable인 것만 들어오면 이 로직이 그냥 돌아가서 가장 마지막에 큰 것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레이 한번 볼게요.
어레이에 지금 스트링이라고 파라미터를 주고 제네릭 파라미터를 주고 get max my nums 점 맞아 점 뒤에 오케이 맞아 그 메서드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메서드 앞에 들어가면 요게 맥스 로직이 돌아간 겁니다. 자 어레이를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서는 사전 순서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뒤에 게 만약에 AA였으면 보자 array run 하면 AA가 나오겠죠. 만약에 요 로직을 자 지금 제가 인테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티저 4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티저 뭘 넣고 싶습니까? 숫자 10.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옛날에는 이게 안 됐었습니다. JDK 5.0 이후부터 1.5부터 이게 가능해졌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동으로 이 스테이트먼트나 요 스테이트먼트가 같습니다. 이걸 오토 박싱 기능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10을 첫 번째 제로 인덱스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첫 번째 3 2 7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파라미터로 뭘 주면 되죠? my inch를 주고 이 친구를 인테저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에러가 나지? 3 이 친구는 compare to에서 이거 되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 순서대로 하는 걸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 하려면 요거를 등호를 바꿔야 될 겁니다. 등호를 바꿔야 될 겁니다. 요 의미가 스트링에 맞게끔 돼 있는 겁니다. 스트링에 맞게끔. 왜냐하면 요거 했을 때 이걸 바꾸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작동은 제일 작은 게 나와 버렸어요. 제일 작은 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로직을 제네릭 타입으로 구현을 했고 이 제네릭 타입이 comparable extend 하도록 한정지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서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어레이하고 같은 내용이지. 이거 인티저 어레이를 요 변수 레퍼런스로 만들고 자리를 3개짜리 만들고 3개짜리 만들어서 0, 1, 2까지 만들어지는 자리에
각각의 13, 7을 어사인을 한 거지. 인티저 값이. 요거는 숫자 int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이거를 숫자를 담는 클래스 타입을 여기 넣은 거지. 이거 객체 타입. 다들 나른한 오후에 졸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졸리는 게 이해가 되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죠. 그 다음에 제네릭 타입에서의 상속의 이슈가 조금 발생합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 넘버 클래스는 인티저의 페어런트 클래스입니다. 넘버는 인티저의 페어런트 클래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는 페어런트에 뭐가 있죠?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에서 숫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페어런트에 숫자를 바이트로 바꾸고 또는 더블로 바꾸고 플로트 실수형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본 액션이 정해져 있는 게 넘버입니다. 그거에 하위 클래스로 인티저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인티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는 넘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스의 제네릭 타입 넘버는 박스의 인티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은 공통적으로 항상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오퍼레이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라고 선언되고 i는 인테저라고 선언됐습니다. 이 인테저는 오브젝트의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페어런트처럼 행동하게끔 어사인하는 것은 요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넘버를 담는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 넘버에 들어가는 친구인 인티저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티저를 넣는 것도 괜찮고 더블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자체는 넘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박스의 넘버는 박스의 인티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닌데 이거를 하게 해주려면 만들 때 이 관계를 만들었으면 이게 유효합니다. 만들 때 이 관계가 선언이 돼 있으면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은 이 관계는 유효합니다. 리스트 어레이에 인터페이스가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리스트 어레이에 인터페이스가 리스트인 겁니다. 임플리먼트 뒤에 인터페이스가 적혀지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리스트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네릭 타입의 파라미터를 넣었습니다. 제네릭 타입을 넣었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리스트의 스트링은 이 친구로부터 이 친구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는 컬렉션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밑에 리스트 스트링이 있는 것이고 요거 밑에 구현한 것이 어레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제네릭 타입과 이 클래스의 상속이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만드실 때는 이런 걸 만드실 필요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만들 때는 간단한 정도만 제네릭 타입에서 만드시고 대부분 로 타입인 오브젝트로 대부분 핸들링을 하고 주의 깊게 코딩을 잘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 오브를 사용해서 클래스 타입 익셉션을 없애도록 작업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진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바의 기본 구현이 1.5 버전 이후부터 제네릭 타입으로 구현이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페어러블 가볼게요. 컴페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에 제네릭 타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다. 없을 때는 오브젝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브젝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하는 t를 우리가 정할 수도 있다. 스트링이나 인테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클래스라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표를 여기에 제네릭 타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제네릭 타입에 넣으면 이 물음표를 상속 extends, 그러니까 넘버를 상속받은 어떤 것이라도 제네릭 타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넘버를 상속받은 어떤 것이라도 제네릭 타입으로 넘어와서 이 친구 형태로 리스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거의 결과가 더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잠깐 이거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이거 예제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집에서 해보셔야 되겠네. 자, 다음과 같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rrays.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list integer li arrays as list
자바 util 안에 있는 친구. 자,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arrays를 열어볼게요. 이 중에 asLi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sList. 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한 겁니다. 이 예제에서. 이거는 어느 클래스에 있는 거죠? arrays라는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 안에 있습니까? 자바 util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arrays에 제가 지금 요거를 사용하는 걸 해보는 겁니다. 요거 스태틱이죠. 스태틱. 그래서 arrays를 바로 이용한 겁니다. arrays 닷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as list 1, 2, 3 이거 뭐죠? 1, 2, 3이 요게 들어오면 요거 뭐죠? 가변 파라미터 아규먼트 넘기는 거. 이렇게 되면 t의 array 형태로 요 모든 변수 파라미터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t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는 리스트의 파라미터로 오는 친구입니다. 리스트의 파라미터로 오는 친구. 여기 오는 게 바로 그 t입니다. 요게 사용할 때 선언하는 t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요 꺽쇠 t가 바로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요 인티저가 t가 되는 겁니다. 요게 t가 되어서 요게 t가 되는 겁니다. t 요게 인티저가 되는 겁니다. 인티저 요게 인티저 이게 인티저들이 여러 개 들어온 거. 그러니까 1, 2, 3이 인티저 어레이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리스트에 인티저를 받은 li가 들어오는 겁니다. li. 그렇지. 배열 리스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리스트를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리스트를 열어보시면은 이 리스트는 이게 다음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 리스트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컬렉션 타입 할 때 리스트하고 셋하고 테이블 같은 게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 복잡해서 그 되어진 것을 잘 이해해서 사용하는 패턴만 몇 가지만 이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만들 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간단한 경우만 저희들이 만들게 되고 대부분 저희들이 읽어서 사용할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요소를 출력하는 프린트 라인, 프린트 리스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get 첫 번째 거. 자, 이 리스트는 어레이 형태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형태하고.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 리스트에서는 저희들이 어레이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get 같은 걸 하면은 이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get 같은 걸 하시면은 처음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프린트하고 1 하면 두 번째 있는 3을 프린트하고 6 하면 6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리스트를 어레이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레이를 작업하는 것을 다 묶어서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자체로 작업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리스트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인테저를 제네릭 타입에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를 오브젝트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넣어 가지고 요 오브젝트를 프린트 아웃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뭐죠? 어레이 할 때 배운 거. 요 리스트에 있는 걸 엘리멘트를 모든 걸 가져와서 첫 번째부터 ELEM에 넣어서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 아웃 한 겁니다. 프린트 아웃 한 겁니다. 프린트 아웃.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별 그 와일드 카드로 그 물음표를 해도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1, 2, 3을 넣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인티저 값을 넣고 스트링 값을 넣고 각각을 프린트 아웃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와일드 카드로 아무거나 다 판단 적을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와일드 카드를 할 때 익스텐즈가 있었으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타입은 익스텐즈를 넘버를 익스텐즈 해야 되는 클래스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네릭 타입으로 넘길 때 이 친구를 구현한 자손이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꼭 이거에 페어런트여야 된다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네릭 타입은 꼭 이 친구의 페어런트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오는 요 제네릭 타입이 요 친구의 꼭 페어런트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슈퍼를 쓰시면 됩니다. 이 그 제네릭 타입하고 와일드 카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javasun.com을 찾아가 보시면 더 많은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쓰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처음에 했던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스트링으로 하거나 간단한 인티저로 하거나 이 정도만 일단 만들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읽어 나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컬렉션, 리스트, 셋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 구조인데 중요한 자료 구조에서 필요한 것들만 저희들 배우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 그